컨설팅 업자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나에게 수수료 50만 원 주면 2천만 원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 받으면 5% 저한테 주세요. 종신보험을 월 300을 내라, 100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혹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컨설팅 업체는 당연히 이제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만 대표님도 거기 연루가 되기 때문에 공범이 되거든요. 사업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금리가 0%도 있고요. 0%요? 네. 와, 대박인데? 뭐 어떻게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영상은 부디 혼자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꿀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알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남의 돈으로 창업하는 방법, 내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도 줄여볼 수 있는 완전 꿀팁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링크를 복사해서 나에게 보내기로 저장을 해서 두고두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자금을 코칭하는 에버스타 코치이고요. 네. 나라에서 인정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하는데 종잣돈을 다 사실 써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너무 꿀단지다 보니까 하나 더 오픈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업자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인 대출, 가계 대출도 있지만 사업자 기업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서 나의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을 조금 더 땡겨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저 또 대출 권유하고 앉아있네. 남의 집 또 네. 망하게 만들려고 네. 대출 또 쉽게 얘기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네, 분명히 악플을 맞습니다. 다실 거예요. 다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실제로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아예 대출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신용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네네. 영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행에서도 이제 심사라는 그런 내부 단계가 다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영끌이라 생각했지만 대출이 그럼에도 실행이 된다면 은행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오. 한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대출을 이만큼 받고 싶어도 어차피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대출이 위험한 게 아니라 대출을 잘 활용을 못한 케이스들이 망하는 거지. 은행에서 리스크를 다 판단하고 대출을 해주는군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내용은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걸 얘기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맞습니다. 생소해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정책자금 대출은 더 조금 어려운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도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고 나오는 지원금 것처럼 무슨 뭐 위에서 고유가 나오는? 지원금 네, 그쵸. 뭐 네.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사업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가계대출 개인 같은 경우는 규제를 줄였다 풀었다 하는 정도 이제 항상 규제는 있거든요. 하지만 사업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99.9%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인처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온 게 바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출이 개인 대출, 가계 대출이 있고 네. 사업자 대출이 있고 두 네. 가지가 있는데 개인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죠. 규제를 네. 할 수도 네. 있고 줄일 네. 수도 있지만 네. 사업자 대출은 확대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지 네. 정책을 해서 쪼여주는데 맞춰져 있지 않군요. 아니 그래도 우리 백억이 파파님이 얼마 전에도 네. 1억을 정부 지원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5천만 원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네.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네. 사업 활동을 하고 나라가 나를 지원해주고 또 그걸로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하고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입견이 남의 돈을 빌리면 망한다, 은행 돈 빚지면 그치, 안 된다라고 그치.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은행이 능력이 되는 분들, 능력이 되는 사업자들에게만 이제 심사를 해서 이것도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사업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인 사업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열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프리랜서, 학생, 아, 주부 대출 그렇죠. 나오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제 수강생 중 가장 많은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전업주부 그쵸. 아니면 경력 단절이 되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말씀하셨던 건 개인의 속성이에요. 네, 학생, 주부, 미취업자 네, 그런 분들, 그쵸.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쪽에 더 가까운 속성이고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업자 등록증 기준이기 때문에 음. 그분들도 사업자를 내면 받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 네, 심지어 제 수강생 중에 외국인도 있어요. 대표자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사업 활동을 그렇죠. 하면 네, 결국은 네, 우리나라 영리 활동을 하는 거니까 어.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와 대박인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숙박업을 오픈했거나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쵸. 대표님 수강생 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외도민 하나로 시작하셨다가 어느 키우거나 순간 보면은 더 큰 대출을 받아서 호스텔까지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같은 자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내 건물에서 하는 걸 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창업기업 아니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이제 외도민이라든지 호스텔 허가를 받게 되잖아요. 네네. 뭐 허가를 받게 된 걸 근거로 해서 관광기금이라는 또 업종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6월 말에 아마 관광기금 하반기가 열릴 것 같아요. 관광지능 개발기금.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7월 초에는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3분기가 시작하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업당 한도가 5억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기금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 운전자금 용도로 30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하셔도 내가 호스텔에 웬만한 규모 있는 거에서 그 매출에 비례해서 대출 나오는 거는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이제 네. 급여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뭐 5천에서 1억 정도면 거의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자금으로 이제 정책자금 같은 걸 받게 되면 처음에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평균이 2, 3천이고 한 1년, 2년이 지나면 1억, 그다음에 매출이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한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는 어때요?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수강생들 그래요? 사례 중에서 듣기 싫은데. 네, 네. 금리가 0%도 있고요. 0%요? 네. 뭐 어떻게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뭐 5년 만기로 해서 뭐 1년 거치라고 해서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4년은 원금하고 같이 나눠서 내는데 네. 원래 이자도 2, 3%로 낮았지만 네. 첫 해는 그것마저도 감면을 해주겠다. 초반 1년은 아예 이자가 없는 그런 대출도 있습니다. 와,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돈을 그렇죠. 빌려주는.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라.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매출을 많이 내고 세금도 내시고 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또 고용을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윈윈을 하는 거죠. 네. 상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뭐 차이가 있나요? 개인 대출은 1년 정도로 해서 신용대출을 이제 1년마다 연장을 하는 시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책자금이 또 좋은 점 뭐냐면 좀 보통 장기입니다. 5년, 6년 이렇게 장기고 네. 이자가 굉장히 안 그래도 낮은데 분할 상환 들어가더라도 이게 좀 부담이 좀 덜하는, 쓰시면 쓰실수록 사실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근데 혹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또 정부에서 네. 올해 초에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불법 컨설팅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놀라운 거는 최근에 이제 종강을 했던 남의 돈 10기에서도 네. 한 수강생분이 그거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법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컨설팅 업자들은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나에게 수수료 50만 원 주면 2천만 원 무조건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하거나 받으면 5%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이제 종신보험을 월 300을 내라, 100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혹하는 거죠. 지금 당장 대출이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맞아요. 50만 원 주고 성공보수 5%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당장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간절하니까. 그래서 오. 수수료도 이미 내신 상태였고 하면 안 되는 이제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알고 이제 벼랑 끝에 계시는 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드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당연히 이제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만 네. 대표님도 거기 연루가 되기 때문에 공범이 되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네, 되네. 같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라서 네, 불법 컨설팅 절대 주의하셔야 되는 절대 부분이라고 금지입니다, 절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나는 그렇죠. 왜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나 막 이런 답답증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숙박업을 하고 싶어 하시거나 호스텔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당연하죠. 관련해서 또 서류라든지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정책자금 자격 자동 진단표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업종이라든지 매출 이런 거를 입력하시게 되면 어떤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판단이 되거든요. 저 한번 해봐봐요. 저 제조업. 세부 업종은 일반으로 할게요. 연매출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을까요? 3억 정도 돼요. 3억으로 하시고 업력은 3년 어느 정도로? 됐어요. 예, 3년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상시적 근로자 수는 이제 사대보험이 없어요. 가입된 직원 없으면 0. 대표자 점수 기준으로 대표자 신용 점수를 몇 점으로 하는 모르는데 그냥 800점 할까요? 네, 그러면 800 정도 하면 문제 될 것 없어요.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 진단 받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요? 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정책자금 5번째. 한도 계산 시트를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오. 자, 연매출액이 3억 3억이라고 정도 하셨으니까 돼요. 네. 네, 3억이면은 3만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1년은 지났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게 창업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만든 거라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세팅해놓은 게 연 이자율 한 2.5% 그래도 네, 정책자금이 3, 4% 정도, 2, 네. 3% 정도 되기 네. 때문에 보고 상환기간이 60개월 5년으로 보겠습니다. 하고 네.
처음에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 거치 기간이라 이렇게 제가 자동 세팅을 해놨어요. 네, 네. 클릭 딱 눌러보시면 요건 이제 소상공인일 때 소상공인 네. 정책자금이 최대 한도 7천인데 네. 제가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상품 한도는 7천이지만 네. 기업당 한도는 최대 5억이기 때문에 어. 만약 절반 정도로 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출이 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와. 이런 그럼 식으로 저는 한번 와볼 수 1억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것도 네. 2.5%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좋다. 그것도 네. 다른 것도 한번 해봐봐요. 네네네. 서류를 엄청 궁금해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이라고 하는데 심사 단계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또 모아뒀습니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만 예, 보통 기본적인 이런 서류 자료들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부결 사유 40개 이것도 진짜 뭐예요? 중요합니다. 당자님 이제 만약에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오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그쵸? 거다. 그냥 돌아서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럼 안 되는 사유를 물어보셔야 되고 어. 해결해서 가면 내가 그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미리 40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용 정보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출 흐름 관련해서 뭐가 이상이 있다, 계좌 자금 관련해서 뭐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필터링을 하면은 그래도 대출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겠죠. 저 일정 캘린더는 또 뭐예요? 이것도 이제 또 비장의 무기인데 네. 지금 이제 5월에서 6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6월 달에 어떤 자금이 있습니다. 7월에 어떤 자금이 뜹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금도 잘 받으려면 대표님들이 미리 공부를 하시고 나에게 어떤 자금이 맞는지 내 자금 언제 뜨는지를 아셔야 맞춰서 스케줄링을 하면서 우리가 접수를 하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네.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 프로그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영어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네, 무료 네. 라이브를 신청하시면 요걸 네. 주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주나요? 너무 작은 네. 것 같은데 아, 혹시 더 주는 건 없나요? 네, 요거는 이제 혜택 중에 한 가지고요. 네, 총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혜택. 네, 2가지 나머지는 또 뭐예요? 실제 이자랑 원금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하나 준비했고 하나는 좀 비공개로 어. 영어 특강 라이브 할 때만 제가 어떤 건지 공개를 또 하도록 그렇구나. 하겠습니다. 무료 라이브를 무조건 들으면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오. 무료만 들으셔도 사실은 이것도 가져가시고 사용하시면은 셀프로 시작하는데 충분한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번 무료 워크샵, 무료 네. 라이브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번에 이제 무료 라이브에서는 부업으로 시작하셨다가 사업자를 어쨌든 내고 대표자를 하고 계시면 받을 수 있는 외도민 관련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예비 창업자들도 미리 듣고 뭔가 준비할 것도 있고요. 예비 창업자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빨리 받으시면 일주일 안에 실행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야. 통장 입금까지. 보통은 한 2, 3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는 부자가 되실 분들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최소한 이 유튜브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부자가 되기 싫어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없겠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업자금 대출을 쓰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는데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에쿼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잣돈이 있어요. 근데 네. 건물을 사겠다고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건물을 못 사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20억 대출을 받아서 네. 이 건물을 샀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 지금까지 살면서 대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자가 되기 위한 관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네. 대출을 어떻게 똑똑하게 받아보는 연습을 해봤는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속도가 달라지고 나중에 이제 건물 매입하실 때 10억 대출 받고 15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이미 앞전에 대출을 받아봤고 리스크를 네. 충분히 해칭해본 분들은 쉽게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살면서 대출이라고는 신용카드만 해보고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네네네.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벌벌벌 떨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멈춰서 그렇죠.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본주의 네, 무조건. 사회에서는 네.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고 인플레이션도 해칭할 수가 있는데 부자가 되는 관문이라는 말에 100% 공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왜 저만 몰랐을까요? 네. 국가에서 네. 정책자금이라는 걸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거를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쓰고 있는 분들은 잘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굳이 나눌 필요도 없고요. 찾는다 하더라도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고 맞는 걸 좀 찾아드리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난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오늘 그런 생각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애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노출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책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고 내가 이제 코칭이라는 방식으로 이번에 진짜 배워봐야겠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한 걸음 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너무 몰랐네 하면서 자책할 필요가 없네요. 절대 없죠. 다 저도 똑같기 자책하지 때문에. 않을 거예요. 네. 다 똑같기 때문에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이런 교육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좀 더 이게 쉽게 설명하면서 내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코칭이라는 단어를 코칭, 내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옆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대신 대표님이 직접 직접 가셔서 알아서? 하시고 접수도 하고 상담도 가시고. 내가 찾아보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 배우고 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출은 네,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시면 스스로 됩니다. 혼자 찾아가지고 하면 그게 되잖아요. 포인트예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무료 라이브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있었던 분들한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당근 레버스탑님은 원래 되게 오랫동안 은행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큰 부자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손바닥 보듯이 한다는 말을 아세요? 뭔가를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내 손바닥 보는 것처럼 꿰뚫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원으로서 창고에 안에 앉아 있으면 네. 부자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물어보는데 이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난 아직 멀었네. 난 아직 멀었어. 손바닥이 뭔지도 모르겠고 테스트를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대출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걸 다 알고 나서 한 번 더 검증하러 저한테 물어보신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미 은행원보다 더 대출을 잘하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빚을 지면 안 된다, 대출은 네. 받으면 안 돼, 일반적인 망한다, 사람들의 그렇게 생각이 생각하잖아요. 그거고. 근데 부자들은 정말 은행원보다 더 많이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이 네.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궁금한 게 저는 신용대출도 없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없어요. 대출은 근데 없죠. 법인으로 매입한 건물들에는 대출이 있어요. 네네. 대출이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오. 근데 이런 상태가 부자의 궤도에 올라간 겁니다. 오, 부자들은 왜요? 개인 대출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개인 대출, 신용대출 받을 필요가 없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빚을 다 상환하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없어요. 어차피 월 수익이 많기 때문에 네. 부자들을 자세히 보면 가계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부자란 얘기인 거죠. 그렇구나.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은행 가서 은행원을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더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출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엄청 더 잘 적극적입니다. 알기를 바라는데 반면 부자가 아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정말 무섭다고만 생각하고 네, 안 잘 하려고 활용할지 모르고 네. 이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거 같아요. 대출 받아서 차 사고 명품백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소비성이고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돼요. 네. 대출 그래서 나 대출 받아 뭐 약관 대출이 있다고? 나 그럼 약관 대출 받아가지고 해외 여행 가야지? 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업을 해보고 싶고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이러한 대출,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사업적인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처럼 네. 제공하는 거다이지 이 대출들을 땡겨서 다 써버리고 차 사시고 뭐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네, 그래서 네, 꼭 맞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투자하고 창업하시고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데 활용하셔서 돈을 불려가는 방법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개인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면서 되게 부끄러운 저희 과거를 공개를 하나 할까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은행원이었잖아요. 네. 청약통장을 다들 가입하시죠.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그쵸? 저도 이제 가입을 했는데 저는 이제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으니까 이미 10년 이상 연차가 쌓인 굉장히 묵은 통장이었단 말이죠. 좋은 거네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깨버렸습니다. 왜요? 거기에 한 500만 원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10년 동안의 기간이 날아간 거잖아요. 날아가죠. 근데 은행원 임의로 그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돈이 오. 필요해서. 몰랐구나. 네. 근데 어떤 팁이 있냐면 그걸 담보로 예금 담보대출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500이
500이면 500만 원 100%를 빌려주는 은행도 있고 네. 90%인 450만 원 빌려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돈 썼다가 다시 갚아버리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소중한 청약통장을 날려버리셨군요. 네, 10년 이상은 날렸다고 보시면 되죠. 안타깝네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대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큰 열쇠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